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그녀의 라디오 책상입니다. 오늘은 58세 조기 은퇴자이신 한 남성분의 사연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인생이라는 여정에서 때로는 예상치 못한 폭풍이 우리를 덮치기도 하지만 그 폭풍 뒤에는 항상 무지개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이 사연을 통해 느껴보셨으면 합니다. 이상훈 씨는 중견기업의 부장으로 30년 넘게 성실하게 일해왔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 밤늦게 귀가하는 생활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일의 신이라 불릴 정도로 일에 몰두했고 그 결과 승진도 꾸준히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아내 민정 씨와 함께할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 상훈 씨에게 이 말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가족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밤늦게 귀가해도 아들의 방에 들러 이불을 덮어주는 것을 잊지 않았고, 주말에도 회사 업무를 집에 가져와 처리하면서도 틈틈이 가족과 시간을 보내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헌신은 점점 부재로 느껴졌습니다. 특히 아내 민정 씨에게는요. 민정 씨는 처음에는 남편의 성실함과 가족에 대한 책임감을 존경했습니다. 그녀 역시 가정에 충실한 주부로서 아들을 키우며 살림을 꾸려 나갔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둘 다 검소한 생활을 하며 내 집 마련과 아들 교육을 위해 함께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상훈 씨의 직장 생활이 안정되고 수입이 늘어나자 민정 씨의 생활 패턴도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과의 소소한 모임으로 시작된 바깥 활동이 점차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점심 모임, 고가의 취미 클래스, 해외 여행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나 이번에 친구들이랑 제주도 가기로 했어. 3박 4일 일정인데 괜찮지? 또, 지난달에도 다녀오지 않았어? 당신은 매일 회사에 있으면서 나보고 집에만 있으란 거야? 나도 인생 한 번뿐이라고. 이런 대화가 점점 더 자주 오갔습니다. 민정 씨의 소비 습관은 나날이 호화로워졌고 상훈 씨의 수입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고급 브랜드 옷과 가방, 매달 바뀌는 최신 가전제품, 값비싼 인테리어 소품들. 카드값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상훈 씨는 부수입을 위해 외부 프로젝트까지 맡아 진행하는 바람에 더욱더 시간이 없어졌습니다. 한편 가족의 대화는 점점 더 메말라갔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는 같이 시간 좀 보내면 안 될까? 미안해. 정말 미안. 이번에 중요한 프로젝트 하나가 마감이라서 안 될 것 같아. 내가 다음에 꼭 보상해줄게. 여보, 퇴근했으니까 오늘은 같이 나가서 산책 좀 하자. 미안해. 오늘 정말 너무 피곤해서 일찍 자야 할 것 같아. 내일 일찍 또 회의가 잡혀 있단 말이야. 어느새 두 사람은 같은 공간에 살면서도 서로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습니다. 상훈 씨는 일에, 민정 씨는 자신의 즐거움에 몰두하면서요.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지방공공기관에 취직해 독립하자 부부만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오히려 두 사람 사이의 간극을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민정 씨의 불만은 날이 갈수록 커져갔습니다. 친구 남편은 주말마다 부부가 함께 캠핑을 간대해. 옆집 아저씨는 매일 아내랑 산책을 한다네. 좀 더 다정하게 대해주면 안 돼? 난 로맨틱한 남자가 좋단 말이야. 비교는 두 사람 사이의 독이 되어 관계를 서서히 갉아먹었습니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민정 씨는 더욱더
쇼핑과 외부 활동에 몰두했고 카드값은 매달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번 달에도 카드값이 700만 원이 넘는다고? 이러다 우리 파산하겠어. 그래서 뭐, 당신은 열심히 돈만 벌면 가장 역할 다 하는 거라고 생각해? 당신이 정서적으로 나를 지지해줬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안 했을 거야. 나도 최선을 다했다고. 내가 당신 카드값 때문에 안 해도 될 일 더 많이 하느라 녹초가 되어가는 거 몰라? 이런 다툼이 잦아지자 민정 씨는 어느 날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나도 이제 돈 벌 거야. 내가 쓸 돈은 내가 벌겠어. 이번에 동네 프리미엄 마켓에서 일자리를 구했어. 처음에 상훈 씨는 아내가 사회생활도 하고 돈 버는 기쁨과 어려움을 알게 되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들의 관계에 또 다른 균열을 가져올 줄은 몰랐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다툼과 냉랭한 가정 분위기에 지친 상훈 씨는 어느 날 큰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는 진정한 가족의 시간을 가져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나 쉼없이 달려왔기에 상훈 씨는 번아웃이 왔고 더 이상 아내와의 관계도 악화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58세, 아직 정년까지 몇 년이 남았지만 그는 조기 은퇴를 선택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에 투자할 거야. 그동안 미안했어. 상훈 씨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동안 상훈 씨가 조금씩 모아둔 현금과 수도권의 소형 아파트 임대 수입, 퇴직금과 향후 받게 될 연금을 계산해 봤을 때 둘이 검소하게 살면 노후는 충분히 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같이 할 수 있는 취미 찾아볼까? 테니스나 등산은 어떨까? 아니면 요리 교실이라도 같이 다녀볼까? 하지만 민정 씨의 반응은 상훈 씨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오히려 시큰둥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미안. 난 이미 내 생활이 있어. 요가 클래스도 나가야 하고, 친구들과의 모임도 있고, 이상했습니다. 그동안 함께 시간을 보내자고 보채던 아내가 갑자기 거리를 두는 듯 했습니다. 은퇴 후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자 상훈 씨는 민정 씨의 이상한 행동들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평소보다 화려하게 꾸미고 나가는 모습, 전화가 오면 자리를 피해 소곤소곤 통화하는 모습,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는 요가 수업을 핑계로 저녁에 외출했다가 늦게 돌아오는데 몸에서는 술 냄새가 나는 것 등등 모든 것이 수상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민정 씨가 샤워하는 동안 상훈 씨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탁자 위에 놓인 아내의 핸드폰에서 카톡 알림이 연달아 울렸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신경 쓰지 않았을 텐데 최근 들어 커진 의심 때문에 그는 핸드폰 화면을 슬쩍 보았습니다. 자기야, 오늘 어디서 만날까? 지난번 호텔 어때? 그 순간 상훈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며칠 전 일이 생각났습니다. 아내가 차 사고가 났다고 했을 때 블랙박스를 확인하려 했더니 녹화 내용이 모두 지워져 있었던 일. 당시 민정 씨는 실수로 포맷했다며 얼버무렸지만 이제 모든 것이 이상하게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용기를 내어 아내의 핸드폰을 열어보았습니다. 비밀번호는 아들의 생일, 그리고 그곳에서 본 메시지들과 사진들. 상훈 씨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온 민정 씨와 마주한 상훈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보, 준혁이라는 사람이 누구야? 처음엔 당황하며 발뺌하던 민정 씨였지만 상훈 씨가 이미 모든 증거를 보았다는 것을 알고는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돈을 벌겠다며 시작한 슈퍼 아르바이트에서 만난 42세의 젊은 점장 준혁.
2년 전부터 시작된 그들의 비밀 관계, 그리고 그동안 상훈 씨 몰래 준혁에게 건넨 수천만 원의 돈. 그동안 나는 너무 외로웠어. 당신은 항상 회사가 우선이었어. 내가 필요했던 건 스윗하고 로맨틱한 사람이었어. 나를 공주처럼 대해주는 사람이 필요했다고. 당신은 나를 한 번도 제대로 이해해준 적이 없어. 내가 왜 그렇게 돈 쓰고 돌아다녔는지 알아? 마음이 허했기 때문이야. 준혁이는 당신과 달랐어. 그 사람은 내 말을 들어주고 내 감정을 이해해줬어. 매일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작은 선물로 깜짝 놀라게 해주고. 민정 씨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상훈 씨의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그제야 그는 자신이 가족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얼마나 가족에게 소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내의 배신과 거짓말, 그리고 경제적 손실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럼 우리 집 돈으로 그 남자에게 선물도 사주고 함께 여행도 다녔다는 거야? 그래, 맞아. 준혁이는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필요했어. 그리고 나중에 성공하면 다 갚겠다고 약속했어. 충격에 휩싸인 상훈 씨는 집안의 통장과 신용카드 명세서를 모두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아들의 결혼 자금을 위해 따로 모아두었던 적금까지 해지되어 있었고, 그들의 노후를 위한 저축은 거의 바닥난 상태였습니다. 배신감에 몸이 떨렸지만 상훈 씨는 차분히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 사람은 널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냥 이용하는 거 몰라? 당신 지금 이용당하고 있다고. 제발 정신 좀 차려.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부탁이야. 남은 시간을 당신과 함께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 내가 은퇴한 거잖아. 난 모든 걸 용서할 수 있어. 하지만 민정 씨의 마음은 이미 돌아선 후였습니다. 이혼해줘.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해. 그 사람은 당신과 달라. 따뜻하고 로맨틱해. 나 이제 제2의 인생을 살아보고 싶어. 제발 부탁할게. 매일 계속되는 다툼, 설득과 호소, 분노와 눈물이 오갔지만 민정 씨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상훈 씨가 자신을 평생 감옥에 가두었다고 비난하며 이제야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상훈 씨는 30년 넘게 함께한 아내와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민정 씨가 명백한 유책 배우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상훈 씨는 그동안의 정을 생각해 남은 재산의 상당 부분을 아내에게 주었습니다. 물론 이미 민정 씨의 낭비와 준혁에게 건넨 돈으로 인해 그 금액은 생각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민정 씨는 자신의 짐을 챙겨 집을 나갔고 정들었던 집에는 이제 상훈 씨 혼자만 남겨졌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인 것 같아 그는 깊은 자책감에 빠졌습니다. 빈집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듣는 건 시계 초침 소리다. 그리고 내 발자국 소리. 침묵이 이렇게 무서운 것인 줄 몰랐다. 상훈 씨의 일기장에는 이런 문장들이 가득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아침에는 억지로 웃고 밤이면 이불 속에서 홀로 울었습니다. 술로 하루를 시작하고 술로 하루를 마감하는 날들이 이어졌고 불면증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불행한 걸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사회 활동을 활발히 했던 상훈 씨지만 친구들의 모임에도 아내의 불륜으로 이혼했다는 창피함 때문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아내와 행복했던 과거의 기억들만 끊임없이 떠올랐습니다. 첫 데이트, 결혼식 날, 함께 웃었던 순간들.
그 기억들이 오히려 상훈 씨를 더 괴롭히는 고문이 되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아픈 순간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했다고 느낄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오랜 세월 함께했던 사람이라면 그 상처는 더욱 깊을 수밖에 없죠. 상훈 씨의 고통이 가슴 깊이 전해집니다. 아침에 눈을 뜨기가 싫은 걸 억지로 눈 떠 일어나 무의식적으로 냉장고를 열고 살펴보니 먹을 거라곤 먹다 남은 빵 몇 조각과 시어 빠진 김치, 소주 몇 병, 야채 칸에서 다 시들어가는 야채들 조금뿐이었습니다. 배달앱을 켜고 몇 가지 음식을 시켜보지만 혼자서 먹는 음식은 너무 맛이 없었습니다. 문득 아내의 된장찌개가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도 잠시 그때 그 배신감에 다시 몸이 떨려왔습니다. 난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가 있지? 이렇게 상훈 씨는 하루에도 몇 번씩 감정의 심한 변화를 느끼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은 흘러 6개월 정도 후에 어느 날 상훈 씨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더 이상 자신을 놓아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동안 자살 충동을 느낀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신경정신과를 찾았고 의사는 약물 치료와 함께 환경 변화를 권유했습니다. 이상훈 씨, 집안 물건들을 정리하고 이사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환경이 바뀌면 마음도 조금씩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의사의 권유에 따라 집안 물건을 정리하던 중 상훈 씨는 오래된 사진첩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쌓인 그 사진첩을 펼쳐보니 20대 시절 혼자 떠났던 태국 여행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젊은 시절의 상훈 씨는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배낭 하나 메고 세상을 향해 두려움 없이 나아가던 그 청년의 눈빛에서 상훈 씨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자유로움, 용기, 그리고 삶에 대한 호기심. 그래, 다시 시작하자. 상훈 씨는 배낭을 챙겼습니다. 이번에는 과거의 추억을 되새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태국행 비행기 표를 예매했고 여행 가이드북을 펼쳤습니다. 한참 여행 계획을 세우던 그때 민정 씨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혼 전 가입했던 보험 때문에 처리할 일이 있어 전화를 했더군요. 잘 지내? 응,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어. 상훈 씨는 힘들었던 속내는 감추고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도 그 남자하고 잘 살고 있는 거지? 민정은 한참을 뜸들이더니 말했습니다. 아니, 나 그 사람이랑 헤어졌어. 자기도 이혼하고 나랑 같이 새 출발하자고 해놓고 내가 정작 이혼했다니까 연락을 끊고 사라져버렸어. 당신 말이 맞았어. 나를 그냥 이용해 먹고 가지고 놀았나 봐. 그래서 말인데 염치 없지만 나 한 번만 다시 받아주면 안 될까? 소문이 퍼져서 더 이상 직장에서 일도 못하게 됐어. 지금 다른 일자리 알아보고 있는데 쉽지가 않네. 그 말에 상훈 씨는 또 한 번 알 수 없는 감정에 빠져들었습니다. 나 버리고 갔으면 잘 살 것이지. 이제 와서 무슨 소리야? 절대 그럴 일은 없어. 아내가 불쌍하기도 하고 멍청하기도 하고 너무 밉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힘든 시간을 지나오면서 마음의 정리가 어느 정도 되었기에 다시 합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간혹 생각이 나긴 하겠지만요. 그 후 상훈 씨는 혼자 살기엔 너무 크고 추억이 너무 많아 괴로웠던 집을 정리하고 세를 주고 있던 작은 평수의 아파트에 세입자를 내보내고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획했던 배낭여행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상훈 씨는 비행기 티켓을 예매하고 배낭을 꾸렸습니다. 목적지는 태국의 치앙마이였습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 상훈 씨는 이제 자신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으로 오랫동안 소원했던 아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아들아, 아빠가 너무 미안하다. 이제라도 우리 좀 더 자주 만나고 이야기 나누면 좋겠어. 아빠, 괜찮으세요? 전 엄마한테 너무 실망했어요. 한동안은 안 보고 살고 싶어요. 저도 사회생활 해보고 이제 결혼도 할 나이가 되어보니 아빠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아빠도 무거운 짐 내려놓고 풀을 아빠 인생 사세요. 제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아들의 위로를 받으니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상훈 씨의 두 뺨으로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상훈 씨의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워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작아지는 도시를 바라보며 자신의 상처와 아픔도 저렇게 작아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치앙마이의 공기를 마시는 순간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이었어요.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상훈 씨는 싸구려 게스트하우스에 짐을 풀고 치앙마이의 거리를 걸었습니다. 와프라싱 사원을 둘러보고 썬데이 마켓을 구경하며 활기를 되찾아갔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유롭다는 느낌이 들었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곳을 마음껏 다닐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다시 깨달았습니다. 여행한 지 5일차가 됐고 상훈 씨는 현지인들이 많이 찾는 작은 국수집을 발견했습니다. 맛있는 냄새에 이끌려 들어간 그곳에서 상훈 씨는 당혹스러워하는 한국인 여성을 보게 됩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려는데 옆 테이블에서 한국말로 어떡하지? 라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니까 50대로 보이는 여성분이 지갑을 뒤적거리며 난처한 표정을 짓고 계셨죠. 그 여성은 박지연 씨로 숙소에 지갑을 두고 와서 국수값을 지불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상훈 씨는 자연스럽게 다가가 도움을 제안했습니다. 별거 아니니 제가 드릴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덕분에 곤란한 상황을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한국인끼리 타국에서 이런 작은 도움은 당연한 거죠.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두 사람은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겨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지연 씨도 상훈 씨와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55세에 이혼하고 혼자 여행 중이었죠. 20년 넘게 전업주부로 살다가 남편의 외도로 이혼했고 위자료와 재산 분할로 받은 돈으로 인생에서 처음으로 혼자 해외여행을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상훈 씨는 지연 씨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묘한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둘 다 인생의 큰 상처를 안고 있었지만 그 상처를 딛고 새로운 시작을 찾아 나선 거였으니까요. 두 사람은 서로의 이혼 이야기, 자녀 이야기, 그리고 여행 중에 겪은 에피소드들을 나누며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둘은 대화가 너무 잘 통했습니다. 비슷한 세대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 비슷한 아픔을 겪었다는 것이 둘 사이를 빠르게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이 흐른 후 상훈 씨는 용기를 내어 제안했습니다. 지연 씨, 혹시 내일부터 함께 여행하는 건 어떨까요? 지연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함께하면 더 재미있을 것 같네요.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의 여행은
색다르게 변했습니다. 혼자였다면 가지 않았을 장소들을 함께 방문하고 서로의 사진을 찍어주며 매 순간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갔습니다. 지연 씨와 함께하면서 여행의 즐거움이 배가 되었어요. 혼자서는 그냥 지나쳤을 풍경도 함께 보니 더 아름답게 느껴졌고, 맛있는 음식을 발견했을 때도 나눌 수 있어서 더 행복했죠. 치앙마이에서의 5일을 함께한 후 두 사람은 치앙라이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란나 왕국의 유적지들을 둘러보며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밤 치앙라이의 작은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지연 씨가 상훈 씨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그 순간 상훈 씨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50대 후반 남자가 10대 소년처럼 말이죠. 두 사람의 여행은 라오스, 베트남으로 이어졌습니다. 계획에 없던 곳들이었지만 함께라면 어디든 좋았습니다. 여행이 길어지면서 두 사람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여행 동반자였는데 어느새 둘은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연 씨는 여행이 끝나면 서울로 돌아가 카페를 열고 싶다고 했고, 상훈 씨는 제주도에 작은 농장을 만들어 보고 싶다고 했죠. 그러던 어느 날 밤 하노이의 호안기엠 호수를 걷던 중 상훈 씨는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지연 씨, 이 여행이 끝나도 우리의 인연이 계속되었으면 좋겠어요. 지연 씨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바라고 있었어요. 2개월간의 동남아 여행을 마치고 두 사람은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지만 매주 만나며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지연 씨는 서울에서 작은 카페를 열었고, 상훈 씨는 그곳에서 일주일에 며칠씩 도와주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제주도에 있는 작은 농장을 가꾸며 보냈죠. 1년 후 상훈 씨는 지연 씨에게 프로포즈했습니다. 화려한 이벤트는 없었지만 진심이 담긴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같은 나이에 재혼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저희에게는 중요했어요. 서로에 대한 약속이자 새로운 시작의 의미였으니까요. 상훈 씨와 지연 씨는 제주도에 작은 집을 마련하고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지연 씨의 카페 경험을 살려 농장 옆에 작은 카페도 열었고, 도시에서 온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이혼 후 절망했던 그 순간이 오히려 새로운 행복을 찾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상훈 씨의 이야기는 인생의 후반부에도 새로운 시작과 행복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상치 못한 이별의 아픔이 있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큰 행복을 찾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50대 후반, 이제 곧 60대가 되지만 매일이 새롭고 설렙니다. 지연 씨와 함께하는 시간, 우리가 함께 가꾸는 농장과 카페, 그리고 서로를 향한 마음. 이 모든 것이 제 인생의 이막을 아름답게 채워주고 있어요. 상훈 씨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인생은 언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진정한 행복은 자신의 마음가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처럼 인생의 후반부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새로운 여행을 시작하면 예상치 못한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상훈 씨와 지연 씨는 현재 제주도에서 카페와 작은 농장을 운영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끔 카페를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두 사람은 자신들의 만남과 여행 이야기를 들려주며 인생의 어느 순간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와 용기가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요.
여러분, 인생은 때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배신과 상처, 이별과 슬픔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 이후에 가장 밝은 빛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을 통해 많은 분들이 위로받고 또 힘을 얻으셨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언제나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녀의 라디오 책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